투자에 대한 용어들, 이번에는 기업의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아예 관점을 싹 바꿨습니다. 증권사에 가가지고 뭔가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봤잖아요. 이번에는 기업 입장에서 제가 건물 1층에다가 이런 카페를 열었다고 해볼게요.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카페를 하나 만들어요. 곰달콩 해가지고 만들고 커피 가격을 주식이랑 연동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노 가격은 삼성전자랑 라떼 가격은 테슬라랑 이렇게 해놓으면 오른 날에는 좀 비싸게 받고 떨어진 날에는 좀 싸게 받고, 그럼 오른 날은 기분 좋아서 비싸게 내주겠죠. 그러면 팔면서 테슬라 주세요 이렇게 해서 팔겠죠. 전광판은 다 차트처럼 해놓고 객장처럼 꾸며놓고,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카페를 차렸어요. 이런 카페를 차리면 제 돈으로 차렸으니까 지분 100이 되죠. 제가 차린 거 지분 100. 그러면 그 상태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현실적으로 열심히 벌고 모아서 확장도 할 수 있겠지만 카페가 장사 잘 되니까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저도 투자 좀 하고 같이 좀 합시다.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제 친구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야 나는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지분만 넣어줄게. 내가 이번에 돈을 예를 들어 한 1억 원을 넣어줄 테니까 그걸로 한 2개 정도 더 열어가지고 셋이서 하고 나 지분 20%만 떼줘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지분 80%가 되고 제 친구 20%인 투자자가 하나 나타나면서 2호점, 3호점 정도 이렇게 불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여기 1호점 맡아서 관리하고 여기는 이제 매니저 전문 경영인이 저거를 굴리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장사 또 잘 돼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죠? 이런 사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오, 커피를 잘 만드네요 이러면서 내가 돈을 확 넣을 테니 전국으로 확장해보는 거 어떻겠냐. 이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면 이제 전국 프랜차이즈화가 확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고유한 맛집으로 남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확장하겠다, 옛날에 그 설빙 이런 것처럼 그냥 확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세요, 우리 확장 확 합시다 이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봐요. 아까 80, 20이었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걸 떼주는 게 아니라 새로 주식을 보통 찍어요. 새로 찍어준단 말이죠. 그거를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어려운 말인데 뒤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라는 말 자체가 자본을 증가시켰다, 돈을 받고 자본을 증가시켰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번에는 돈을 좀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100억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억이나 주세요. 그럼 지분을 한 이 정도는 가지고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지분은 지키지만 이 정도로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아직도 최대 주주는 저고 2대 주주, 여기에는 소액주주가 되어가고 재무적 투자자 이런 느낌으로 남게 되겠죠. 그래도 CEO는 저, 이런 상태가 돼요. 자, 이게 보통 기업이 커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200개 됐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상장해야죠. 백종원 아저씨가 해가지고 한 200개 키웠어요. 그럼 이제 증권사에 나타난다는 거죠. 참고로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요거는 창업자잖아요. 창업자. 이 사람 뭐라 부를까요? 이 사람, 내 친구. 완전 아무것도 없을 때 돈 넣어가지고 같이 했던 천사라고 해서 엔젤이라고 부릅니다. 엔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도와주는 건 엔젤링이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계산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엔젤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람 뭐라 부를까요? 이 사람이 벤처 투자자입니다. 벤처 투자자일 수도 있고, 보통 여기쯤에는 VC라고 부르는 벤처 투자 회사가 와가지고 이런 거를 해요. 우리는 보통 벤처 캐피탈 이렇게 부르는 곳에서 오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키웠어요. 키우면 이렇게 생긴 증권사에 IB 부서가 있거든요. IB 부서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채권 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 중에 IPO 부서가 있습니다. 상장시키는 부서가 있거든요. 이 부서에 이제 레이더에 걸리는 거죠. 큰 회사가 있네. 사람이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상장도 가능하겠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작업을 해드릴게요 하면서 주관 계약을 맺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회계 기준 맞추는 거,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챙겨 드릴 테니까 한 1년 정도 잡고 작업 쭉 하고 그런 거를 싹 정리를 해주고, 대신 1년 뒤에 우리를 통해서 상장합시다 라면서 미리 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겠죠. 그 증권사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상장이라는 것의 의미가 아이돌이 그냥 뮤직뱅크에 데뷔하는 거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데뷔와 동시에 아이돌이 뮤직뱅크에 데뷔하게 되면 몰랐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주식은 그와 동시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을 딱 할 때 상장 날 드디어 이렇게 유가증권시장에 나의 이름이 등재가 되면서 상장 후에 가격이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시장 가격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면 그 후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지금 용어 배워야 되잖아요. 상장, 주간계약, IPO 이런 거 다 아시겠죠?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자, 곰달콩이 상장을 했어요. 요건 뭘까요? 005930. 우리나라는 모든 주식의 이름을 한글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고유 숫자 6자리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뭐 2373255, 660572 이런 식으로 숫자 6자리를 부여하고 있어서 이렇게 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에 포함이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뭐 이런 거는 산업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용어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그 다음에 주관사가 붙고 상장을 하게 되고 상장 이후에는 이제 만인의 회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밖에 투자 용어들을 배워봅시다. 투자 용어인데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인식하지 말고 우린 투자자잖아요. 거래소 자체가 그때 열리는 거예요. 거래소 자체가. 채권도 그때 사는 겁니다. 시간은. 여기 보면 정규 시간이 있어요. 정규 시간. 한국 거래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일할 때는 3시까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억울한 게 시장은 9시 열리잖아요. 저 출근 왜 그렇게 일찍 했을까요? 저 출근 6시 20분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같이 이제 지점장님께서 6시 15분에 나오시거든요. 6시 20분에 나오는데 막내니까 그 20분에 나오면 리서치 센터에는 간밤에 미국장 그리고 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장들을 계속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아침 되면 퇴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고 있거나 아니 현지에도 있어요. 막 그 미국에 이런 데 다 사람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일어난 일들 진짜 다 추려가지고 이만한 레포트를 남겨두고 자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뛰고 오면 이만한 게 매일 쌓여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은 조용한 곳에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보는 거죠. 우리가 맨날 딱 보면 맨 위에 미국 지수부터 짝짝짝 나와 있잖아요. 나스닥. 이건 뭐야? 간밤에 으악! 무슨 일 있었지 보면 으악! 그거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회의 자료를 다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됐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걸로 문의가 올 거고 이런 주식이 움직일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아침에 엄청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별거 없으면 주로 종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애널리스트화된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제가 공부한 거 막 하고 근데 오늘은 이걸로 접근해야겠다. 아무튼 이렇게 하거든요. 회의를 1시간 동안 하고 나와가지고 밥을 먹고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길에 서 있으면 그때는 또 흡연자일 때 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출근을 해요. 그 시간의 갭이 되게 이상하죠. 뭐지? 나는 지금 한 점심시간 같은데 사람들이 막 출근하죠. 요새도 술 많이 먹나요? 직원들끼리 술 많이 먹어요? 네. 아 진짜요? 역시 금융권은 돈 가까이 있으면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맨정신으로 있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은 지점장님 술을 진짜 왕창 먹여가지고 늦게 나와보자. 직원들끼리 합심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술을 먹였어요. 정말 돌아가면서 3잔씩 먹고 또 얘기하고 올게요. 그럼 그 다음 차 타져가지고 사람이 완전 떡이 됐어요. 집도 되게 멋있거든요. 택시를 제가 막내 직원이니까 태워보내면서 내일은 좀 천천히 출근할 수 있을까? 출근에 좀 쉬어야겠다. 시간 딱 봤는데 새벽 2시인 거예요. 새벽 2시에 딱 보내드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보통 4시간 정도 저는 이제 그런 날은 3시간 정도 자게 되는데 3시간 정도 자고 일하면 술도 자주 안 깨있고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룰루랄라 좀 가서 오늘은 회의 준비하는 거 쉬어야지 하고 딱 도착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똑똑 들어와 딱 여니까 맞나 하면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이게 웬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방금 전에 2시간 전에 떡이 돼서 들어갔던 사람이 정말 멀쩡한 얼굴로 잘 들어갔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까지 미스터리예요. 혹시 아시는 분 무슨 엄청난 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공진단 이런 걸 드시는데 그렇게 되나? 아무튼 9시 장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정말 일찍 많이 해가지고 전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냥 항상 출근할 때는 깜깜 택시 타고 출근하고 그렇게 일찍 택시 타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나오는 곳에 택시가 한 3대가 어느 순간부터는 3대 중에 한 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히 뭐 6시 8분에 나오시는 거 아세요? 이러면서 저희가 눈치 보면서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먼저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양보하고 다 간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3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마치 그 사람이 계속 태워주고 그랬죠.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3분 한동안 와서 안 오나?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장 시작 동시효과, 장 마감 동시효과라는 어려운 말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그렇게 깊이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뭐가 있다고 알면 되냐면 우리는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시장이 딱 오픈하고 마감! 이라고 마감 딱 끝나면 장사 끝났어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과 후에도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조금씩은 열어준다는 겁니다. 시간에 종가 시장도 있고요. 이게 시간 외에 말 그대로 장 열려있는 시간 외에 종가 끝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요거 동시효과는 요거는 진짜 이거는 어려워서 요거는 넘어갑시다. 나중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날 끝난 가격으로 어느 정도 거래를 했으면 한 4시 정도부터는 그날 끝난 가격으로 계속 가기에는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어쨌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6시까지 열어줍니다. 움직일 수 있는 제한폭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리딩 방법자들이죠. 리딩 방법자들은 장 끝나고 나서 장 외에 주가가 오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 리스트를 쭉쭉 추려가지고 고객들한테 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내일 상가 갑니다. 내일 상가 가는 종목들이 이미 여기 다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일 상한가로 시작할 건데 어떻게 사요? 근데 여기 이미 장 끝나고 나서 얘네들 오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상한가 갈 종목들은 이때 정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쭉 추려가지고 내일 상한가 갑니다 하면서 문자를 막 보내면 고객들이 막 현혹되는 거죠. 우와 상한가 진짜 가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네이버 증권 같은 데서 내가 뭐 궁금한 기업이나 이렇게 주식 이름을 딱 쳐보게 되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용어들도 몇 개 익혀볼게요. 기업 이름, 그리고 종목 코드. 종목 코드는 저처럼 옛날에 이제 브로커 하던 친구들은 번호를 외울 수밖에 없는 게 고객님이 삼성전자 다수 사주세요. 검색창에 대고 삼성 치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려면 저 밑에 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잘못 누르면 난리 나는 거죠. 진짜 살 떨리는 일이에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무섭지 않아요? 책을 다 됐습니다 하면서 전화 딱 끊고 봤는데 삼성화재야. 내가 뭘 샀지? 잠깐만. 삼성생명. 그런 경우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니까. 그래서 자주 주문 들어오는 거는 탁탁탁탁 나가죠. 이게 가격이고요. 주식 하나의 가격은 이 자체가 높아서 큰 기업이다, 이 자체가 낮아서 작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옛날에 아모레퍼시픽은 한 주에 뭐 400만 원도 넘었었으니까 커지면 그만큼 다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제가 있을 때는 거래하던 가격이 막 150, 2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50분의 1로 다시 또 쪼갠 거거든요.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가격만 보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야, 삼성전자는 6만 원이고 LG전자는 3만 원이니까 이 기업이 2배 크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이 하나의 가격은 진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시가총액이라고 나오거든요. 시가총액. 자, 요거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 회사의 주식을 다 모았을 때의 합계입니다. 전재산 같은 개념이죠. 전재산. 삼성전자만 이렇게 했을 때도 376조. 진짜 정말 크죠. 그리고 코스피 1위. 여기 있는 주식수가 중요한 거죠. 주식수가 그만큼 많다면 주식수랑 저 가격이랑 곱하면 요게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 있죠. 외국인 소진율. 이게 외국인이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예요. 얼마죠? 이거 한국 기업인가요? 한국 기업.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좋은 기업들이 그렇게 커지는 동안에 우린 투자 안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돈을 열심히 넣어줬고 그 돈을 받고 공장 짓고 다시 그 나라에다가 또 다 되팔고 이래가지고 기업이 이렇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유태인들 돈이겠죠. 그 돈은 기가 막히게 와가지고 지금 불어나 있는 거고 아직도 안 빠져나간 돈도 많을 거고 아무튼 그렇게 불어난 것처럼 외국인 소진율이 되게 높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 산업들 같은 거 있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뭐 SK텔레콤, KT 이런 거 외국인들 손에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보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예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30%, 뭐 50% 이렇게 아예 정해져가지고 못 사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딱 열어보면 딱 30대 있어요. 그럼 30% 끝이구나. 배당 높은 거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KTNG 이런 거 딱 들어가 보면 꽉 차 있어요. 그만큼 외국인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국가였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나중에 배우면 되고요. 여기 차트들이 막 나오잖아요. 차트는 요거 하나가 하루를 뜻합니다. 왜냐면 여기 일봉이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이게 기본값이라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가 하루고요. 파란색이면 떨어진 날, 빨간색이면 오른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최근에는 되게 슬펐겠네요. 파란색이 훨씬 많잖아요. 이런 날은 엄청나게 좋았겠네요. 우와, 오르기도 했는데 많이 올라서 끝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불기둥이다 이렇게. 주식 코너에 가서 이런 거 더 자세히 설명드릴 화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